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담배님들, 제가요 전에 지인들한테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요괴나 귀신한테 죽었다는 사람은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그랬더니 지인 하나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요괴나 귀신한테 죽었으니까 말이 없지 않은. 어쨌든 뭐 재밌단 말이죠. 이번 이야기는 일본 괴담 채널에 올라온 어느 일본인의 기묘한 사연입니다. 그럼 자리하세요. 일본 괴담 채널의 기묘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10년 전쯤 여름이었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소름 끼치고 말로는 설명도 안 되는 그런 경험을 한 게, 처음엔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할 정도로 그 정도로 무서웠다니까요. 진짜 그런 경험은 제 인생 처음이었으니까. 전 주코쿠 지역 깊은 산 속에 있는 작은 산촌 마을에 살고 있고요. 마을에는 소모임으로 운영되는 여러 이벤트를 기획해서 마을이라든지 주변 자연을 홍보하는 그런 작은 클럽이 있는데, 전 그 클럽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마을에서 차로 30여 분 정도 가면 오사산이라는 산이 있거든요. 클럽 멤버들하고는 주로 그 오사산에서 캠프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멤버 중 하나가요, 그 해에 오사산 산행을 할 일반인 참가자들을 모집하자고 그래요. 그리고 클럽 멤버들이 그 사람들 산행 가이드를 하자고. 새로운 이벤트 기획안인 거죠. 사람이 적다 보니 이벤트 기획은 거의 이런 식으로 누군가가 의견을 내며 멤버들이 찬반으로 정하는 식이었는데, 어쨌든 그 멤버 말은 오사산의 매력과 그 자연의 아름다움을 근처 지역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자는 말이었어요. 나쁠 게 없잖아요. 저도 그렇고 다른 멤버들도 좋다고 그러고 다들 찬성을 한 거예요 이제. 그리고 그 이벤트 준비는 빠르게 진행이 됐고, 각자 역할을 분담해서 사전 준비를 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맡은 건 이벤트에 필요한 도구들 준비랑 가이드를 하면서 올라갈 장소 선정이었거든요. 뭐 오사산이야 클럽 그 캠프가 있는 산이고 구석구석 셀 수 없을 정도로 돌았던 산이니까 요즘 가장 좀 보태서 눈 감고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였거든요. 근데 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란 생각이 들대요. 그때는 직접 가봐야 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직접 한번 가보자, 가서 여기저기 실제로 걸어보면서 생각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 휴일에 혼자 오사산으로 가게 된 거고, 그날은 날씨도 좋고 여름인데도 시원하고 등산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날씨더라고요. 저는 한 손엔 카메라를 들고는 제 나름대로 등산을 즐기고 있었죠. 그렇게 해서 목표로 한 지점에 반 정도 왔을 무렵 약수터에서 잠깐 쉬고 있는데 날씨가 심상치 않게 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산속에선 작은 변수로도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그쯤에서 그만 돌아갈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행사 당일에는 그때 그것보다 더 나아갈 예정이었던 터라 말이죠. 조금 더 가다가 날씨가 나빠지면 그때 내려올 생각으로 서둘러서 다시 산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때였어요. 무슨 이상한 소리가 들려온 게. 그때 들려온 소리, 작고 짧지만 사람 목소리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주위를 둘러봤었죠. 그때 제가 걷던 그 길 그냥 평범한 등산로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딱히 뭐 다른 등산객을 만나도 이상한 건 없었지만요. 그런데 둘러봤을 땐 주변에는 아무도 없더란 거죠. 그러니까 그땐 바람 소리가 목소리처럼 들렸던 건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전 신경 끄고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좀 전에 들린 그 소리가 또 들려오더라는 거죠. 근데 그때는 확실하게 그 소리가 들려온 방향을 알겠어요. 소리가 들려온 쪽은 등산로에서 벗어난 저 너머쯤. 들려오는 소리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가냘프고 약한 느낌의 소리였어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이게 어쩌면 그쪽에 부상이라도 당한 등산객이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누구 있냐면서 소리쳤거든요. 근데 아무 대답이 없네. 전 그 자리에 선 채로 잠깐 주저하다가요, 소리가 들려온 쪽으로 가보기로 했어요. 그냥 바람 소리라면 다행이겠지만
만약 제 생각처럼 그곳에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냥 지나치기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좀 전보다 더 큰 소리로 거기 누구 있냐면서 그렇게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본 거예요. 이제 그쪽은 풀숲이 크게 우거져 있어서요, 몸집이 작은 사람 같은 그냥 가려질 수준이더라고요. 그러니 만약 그쪽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면요, 이게 찾을래야 찾을 도리가 없어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전 풀숲을 밀어 제끼고 헤치면서요, 진짜 주의 깊게 주변을 확인해 나갔거든요. 그리고 그러던 도중에 갑자기 넓게 트인 장소가 나오네. 근데 거긴 말이죠, 오사산은 제가 어릴 적부터 올랐었지만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처음 보는 곳이었다는 거죠. 좀 전까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무성하게 우거져 있던 풀숲이 갑자기 사라지고 축축한 지면에 나무가 같은 간격으로 뚝뚝 떨어져 있더라고요. 와, 그리고 나무에는 접근하지 말라는 것 같은 노끈으로 만든 것 같고 붉은 칠이 칠해진 그런 표시줄 같은 것들이 붙어 있었고 말이죠. 그리고 그 나무들이 둘러싸고 있는 곳 가운데에는 낡은 오두막집이 하나 있더라고요. 마치 어느 집에나 있을 법한 그런 헛간 같은 모습을 한 오두막이었어요. 전 그런 상황이면 오두막이 있는 거면 그냥 멍하니, 진짜 한동안 그냥 멍하니 서 있었는데요. 놀랍잖아요. 그렇게 자주 다닌 산에서 처음 보는 공간이며 그런 공간에 그 이상한 오두막이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멍하니 있었거든요. 근데 조금 지나서요, 다시 그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 소리는 오두막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어요. 그때 소리를 들었을 때요,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말이죠, 동시에 왠지 기분 나쁜 느낌도 들더라고요. 우선 이 오두막은 대체 뭘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때까지 몇 번이고 오사산에 올랐었지만 그런 곳이 있다는 것도, 그런 오두막이 있다는 것도 본 건커녕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땐 마치 나무들이 움직이는 듯 주변 나무들의 빛이 차단되면서 그 일대가 어슴푸레해져요. 뭔가 본능적으로 불길한 생각이 들고 기분 나쁠 정도로. 그리고 그때 다시 확실히 사람 목소리라고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목소리가 오두막 쪽에서 들려오네. 사람이 있다면 무슨 상황인지 확인해야 할 것 같은 신음소리 비슷하면서도 힘없는 그런 소리가 말이죠. 그런데 이게 그땐 도저히 좀 전처럼 누구 있냐면서 그렇게 큰 소리를 지르지 못하겠는 거예요, 분위기가. 그래서 숨을 죽이고는 발소리가 나지 않게 조용히 오두막 쪽으로 다가갔어요. 그렇게 오두막 앞까지 가니까 그제야 제대로 보이는데 말이죠, 거기 오두막 문, 너덜너덜해진 엄청 많은 부적들이요, 어디 틈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을 정도로, 아니 그냥 부적 위에 또 부적을 붙인 그런 상태. 그런 상태로 아주 그냥 빽빽하게 부적들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부적을 이렇게 보니까요, 그게 원래는 희었을 것 같아요. 노란색 부적이 아니라. 근데 완전히 갈색으로 변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멀리서 봤을 땐 이게 나무 마냥 갈색이니까 그냥 오두막 나무문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정도로 분간이 안 됐던 거란 말이죠. 그리고 나무문에는 작은 자물쇠가 걸려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나 오래됐는지 녹으면 부서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완전히 부서져서는 거기에 고리만 걸려 있는 상태더라고요. 그 탓에 문이 조금 열려서 그 틈새로 안을 볼 수 있었고 말이죠. 그래서 안을 좀 볼까 하는데 그때 딱 맞춰서요, 안쪽에서 또 소리가 들려와요. 그땐 솔직히 무서워서 눈물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불길한 뭔가가 있을 것 같고, 그런 일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더란 말이죠. 그냥 너무 무서워서 도망치고 싶은 그런 마음뿐이었어요. 그런데 희한한 게요, 그렇게 무서운 생각이 들면서도요, 또 다른 생각이 드는 게요, 귀신이라든지 요괴 같은 게 있을 리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드니까요, 좀 전까지 무서워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은 사라지고 말이죠, 노숙자라든지 산에서 헤매던 등산객이 다쳐서 그래서 오두막에 들어갔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도 상황이 상황인지라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고민한 끝에 그래도 거기까지 갔으니까, 그리고 진짜 위급한 상황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확인하기 위해서 그 문에 손을 댔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살짝 미니까 그게 오래되고 망가진 문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별 저항 없이 진짜 살짝 끼기거리는 소리만 나면서요, 먼지투성이인 그 문이 열리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문이 열리고, 근데 그때도 말이죠, 절대 오두막 안까지는 들어가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입구에 서서 오두막 안을 슬쩍 봤더니 안에 사람이 있었어요. 제 쪽으로 등을 보인 상태로 방 가운데 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자라는 것도 알겠어요. 너무 낡아서 흰 헝겊처럼 보였지만 기모노를 입고 있었거든요. 머리는 허리 근처까지 내려오는 부시시한 장발에 묘하게 검은 머리 사이사이에 흰머리가 섞여 있는 여자. 그리고 옷이 여기저기 찢어진 상태였는데 그 찢어진 옷 틈새로 보이는 손과 발, 무서우리만큼 야유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발밑에는 개인지 너구리인지 모를 그런 동물 사체들이 널려 있었는데 말이죠, 그것들은 죽은 지 얼마 안 됐는지 그 여자 주변하고 마루에 검붉은 피가, 끈적한 느낌이 드는 그런 피가 퍼져 있더라니까요. 진짜 보기만 해도 소름 끼치고 역겨운 그런 모습. 그런 상황에서 여자가 뭐라고 속삭이는 듯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와요. 뭔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지만 일정한 리듬까지 있는, 마치 주문을 외는 것 마냥. 그리고 그 여자 엄청 위험한 존재라는 거, 봐서는 안 될 걸 봐버렸다는 게, 그리고 바로 거기서 도망쳐야 한다는 게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와,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확 올라오는 게, 제가 도망쳐야 한다고 그런 생각을 한 그때 동시에 그 여자가 얼굴을 좌우로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웅얼거리는 소리도 더 커지고, 물론 소리가 커져서도 뭔 말을 하는지는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고 말이죠. 그런 상황이 되니까 뭐 생각이란 거 그 자체가 안 들어요. 그냥 무조건 도망쳐야 한다, 이거 왜. 그래서 진짜 왔던 길을 죽기 살기로 달렸어요. 정말이지 그땐 말이죠, 뭐 감정까지 사라진 느낌이 있더라니까요. 진짜 아무 감정도 아무 생각도 없이 뛰기만 뛰는 거예요. 그땐 진짜 뭐라도 하나 생각하면 그 순간 기절할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생각 없이 그냥 뛰기만 뛰어라, 이것조차도 본능이었던 것 같더란 말이죠. 살기 위한 본능. 어쨌든 그렇게 달려서 풀숲을 밀어 헤치면서 원래 등산 코스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숨을 고르면서 온기를 되돌아봤거든요. 그런데 20m 정도 떨어진 풀숲 속에 검은 머리가 나와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머리밖에 보이지 않았지만 말이죠, 확실히 그 백발 섞인 머리카락은 조금 전 그 여자였어요. 진짜 그땐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 찌릿한 느낌이 들면서요, 그냥 온몸이 뭐 굳어버릴 것 같더라니까요. 그때까지 따라온 거죠, 그게. 와, 진짜 지금은 이렇게 말하는데 그땐 기절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또 죽어라 달리는 거예요. 등산로를 따라서 산 아래쪽으로 계속 달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달리면서 목만 돌려서 뒤를 봤거든요. 그런데 등산로 옆 나무 쪽에 흰옷이 보여요. 게다가 그건 아까 전보다 더 가까워졌어요. 그땐 진짜 눈물이 나오고 뭐 소리까지 지르면서 달렸어요. 그때부터 뭐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달린 거죠. 넘어지고 그러면서 진짜 미친 듯이 달렸어요. 그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진짜 죽기 살기로. 그렇게 달리다 보니까 눈앞에 그 산기슭에 있는 마을 찻집이 보여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요, 바로 뒤에 그게 붙어 있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달리는 상태로요, 고개만 살짝 돌려서 뒤를 봤단 말이죠. 그랬더니 거의 3m도 안 될 거리에 그게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순간적으로 그 얼굴이 보였거든요. 눈은 찢어질 듯 날카롭고 절 째려보면서 달려오고 있는데 눈동자가 금색이에요. 눈동자가 금색이다 보니까 그게 확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절대 사람 눈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입을 계속 움직이면서 그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계속 웅얼거리고 있고, 전 그 모습에 기겁을 하고는 다시 앞을 봤더니 집이 바로 코앞이에요. 그래서 집으로 달려가서 초인종을 진짜 미친 듯이 눌렀어요. 제발 제발 이러면서, 이렇게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그랬더니 안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나오세요. 그리고 놀란 목소리로 무슨 일이냐고. 그래서 전 말할 틈도 없이 할아버지를 집 안으로 밀면서 들어가서 바로 문을 걸어버렸어요.
그리고 숨찬 상태 그대로 제 뒤에 뭐가 따라오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런 거 없었던 것 같다면서 다시 조심스럽게 창밖을 살펴보시더라고요. 저도 진정을 한 뒤에 창밖을 봤는데 밖에는 할아버지 말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전 그제야 할아버지한테 죄송하다면서 자초지종을 설명드렸거든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예전부터 산속에 살면서 여행객을 잡아먹는다는 산속마녀 야마우바가 있다는 전설이 있었는데 그게 진짜였나 하면서 저를 보시더라고요. 어쨌든 여기까지가 제가 오사산에서 경험한 일이고요. 클럽 멤버들에게 얘기할까 고민하다가 얘기하면 왠지 불길한 일이 생길 것 같아서 하지 않았는데요. 그런 이유로 전 클럽에서 탈퇴를 했고, 물론 더 이상 멤버가 아니니까 오사산 이벤트에도 참가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지금까지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거 도대체 제가 봤던 건 뭘까 하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그게 할아버지가 말한 산에서 여행객을 잡아먹는다는 마녀가 됐든 뭐가 됐든 다시는 오사산에 오를 수 없게 된 제겐 그런 경험이었어요. 일본 괴담 채널에 올라온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이런 글을 보면 마음 편히 산에 오를 수 있는 우리나라 환경이 너무 감사하네요. 일본은 아닌 게 아니라 그 곰들이 있어서 진짜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일본에서 등산 현실적으로는 요괴나 마녀보다 곰들이 더 위험할 것 같은데 말이죠. 어쨌든 정말 사람이 귀신이나 요괴한테 죽었다는 말을 들을 수 없는 건 흔적도 없이 깔끔하게 죽은 뒤 어떤 이유로 찾을 수 없게 돼서, 그래서 그런 말조차 돌아다니지 않게 된 걸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단편님들, 혹시 등산로도 없는, 거긴 사람도 다니지 않고 있어봐야 무덤이었기에 산짐승들이 전부인 그런 곳, 그런 완전 생 야산에서 야영해본 경험 있으신가요? 만약 그런 곳에서 야영을 하는데 불청객을 만난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명확하게 정체를 알 수 없는 반갑지 않은 불청객이라면요. 이번 이야기는 유감지대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유감지대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유감지대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20대 때, 그러니까 한 30년 정도 전에 경험한 실화고요. 그때 제가 지역 산악회 모임에 가입한 뒤부터 등산에 재미를 붙여서 말이죠. 산악회에서 일정이 나왔을 땐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시간만 났다면 혼자서도 등산 다니는 걸 좋아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그걸 경험한 뒤로는 절대 야간 산행이라든지 길이 없는 곳에서는 절대 야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 당시 제가 가입한 산악회는 부천 산악회라는 곳이었는데요. 그게 하도 오래돼서 네이버였는지 다음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인터넷 카페였고 생긴 지 얼마 안 된 작은 지역 산악회였어요. 산악회가 지역 모임이고 다들 저보다 형님 누님들이다 보니까 사실은 제 나이로 볼 땐 삼촌 이모뻘이죠. 나이 차이도 있고 사람 수도 적고 하니까 진짜 형 누나처럼 친하게 지낼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등산은 거의 매주에 다 같이, 적어도 한 번은 갈 정도로 자주 갔었고요. 회비도 등산 후 다 같이 먹는 그 식사 비용 정도만 같아서요. 그때 제가 주머니가 가볍던 시기인데 산악회에서 자주 등산을 가도 부담이 없었어요. 그렇게 산악회 활동을 하던 중에 회원 중에 진짜 친한 형님이 있었거든요. 그 형님이 야영하기 좋은 곳이 있다고 매니저 형님 해서 며칠 갈 건데 생각 있으면 저도 같이 가자고 그래요. 장소는 경기도에 있는 산 전체가 그다지 높지는 않은데 등산로가 아닌 곳으로도 충분히 다닐 수 있는 산이라 다른 산행하고는 또 다른 재미가 있을 거라고. 그래서 갔죠. 같이 갔는데 그런 야산을 등산로가 아닌 곳으로 다니니까 한 마리 고라니가 된 기분이 들더라고요. 진짜 말처럼 색다른 기분, 재미졌어요. 그리고 거긴 야영에도 괜찮은 곳이라 야영을 생각해서 갔었거든요. 평평한 지형을 찾아서 텐트를 치고 준비한 것들로 간단히 요기들을 한 뒤에 잠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금방 날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각자 정해진 텐트로 들어가서 취침. 그때 텐트는 2개였고요. 인원은 4. 텐트 하나에 2씩 사용을 했고
저는 매니저 형님이랑 같이 사용을 했는데요. 매니저 형님은 눕자마자 바로 잠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전 매니저 형님이 잠든 뒤에도 분위기 좋다 하면서 들려오는 이런저런 소리들을 듣다가 좀 늦게 잠이 들었어요. 그러곤 얼마나 잤는지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모르겠는데 여튼 이상한 기분이 들어요. 그땐 진짜 기분이 영 좋지 않더라고요. 자면서도 그게 느껴질 정도로 말이죠. 그런데 눈이 떠지지 않아요. 몸도 움직이지 않아요. 어떻게든 눈을 뜨고 움직이려고 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도 확실하게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하게 여자 목소리가 들려와요. 안 자니? 이렇게. 그때 같이 간 일행 중엔 여자가 없으니까 여자 목소리가 들릴 일이 없는데 그 목소리가 들리니까 겨우 눈을 뜰 수 있었는데 손가락도 발가락도 눈동자 빼곤 아무것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미치겠다. 아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바로 옆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요. 진짜 미칠 정도로 역한 냄새. 그런 냄새는 진짜 세상 처음 맡아봤어요. 그 냄새가 너무 역하니까 그 비이상할 때 헛구역질 하잖아요. 그렇게 누운 상태로 헛구역질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헛구역질을 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서 얼굴 쪽으로 뭐가 올라타요. 완전 떡지고 진짜 고약한 냄새가 나는 머리카락. 그리고 그 머리카락 주인이 제 얼굴을 쳐다보면서 씩 웃더니 안 자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동시에 몸이 움직여요. 너무 무서워서 있는 대로 힘을 줘서 그런지 몸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하지만 일어나지는 못하고 막 빠르게 기면서 텐트 밖으로 나갔죠. 그때 소리도 엄청 질러댔거든요. 진짜 엄청 놀랐으니까. 머리에 털 나고 그렇게 무서운 건 처음이었으니까. 그땐 뭐 정신도 없어요. 뭐가 어디고 뭐가 뭔지 텐트 밖에 나와서도 막 기는 거예요. 빠르게. 일어날 수 있겠는데 이게 일어나야겠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런데 그때 몸을 압박하는 그런 느낌이 들면서 뭔가에 붙잡혔던 거죠. 그런 느낌이 들면서 몸이 아파오고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진정이 되고 사람 목소리가 들리는데 일행들이 저를 잡고 있고 왜 그러냐고, 정신 차리라고 그러고 있는 거죠. 전 텐트 안에 뭐가 있다고, 사람 같은데 사람 아닌 것 같다고, 그때도 엄청 놀란 상태라 겨우 텐트에 뭐가 있다는 말만 할 수 있었어요. 그냥 횡설수설을 힘차고 빠르게 큰 소리로 말한 거죠.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매니저 형님이 그 텐트 쪽으로 달려가요. 전 일행들에 둘러싸여 있었고, 그리고 다른 형님들은 절 진정시키려고 했고, 그러면서 뭔 일이냐고 차분히 말해보라고 그래서 있었던 일을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일행 중 한 명이 그래요. 제가 가위에 눌린 거 아니면 멧돼지였을지도 모른다고. 아마 멧돼지였을 거라고. 그런데 그때 텐트를 살피러 갔던 그 매니저 형님이 와서는 멧돼지 같은 게 아닌 것 같다고, 막내 말처럼 텐트 안에 뭔가 썩는 듯한 지독한 냄새가 엄청나다고, 뭔가 들어왔다 나간 건 맞는데 산짐승은 절대 아니라고, 안을 어지럽히지도 않았고 짐승 발자국 같은 흔적도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행들은 모두 긴장해서는 도대체 뭔데, 뭐가 왔다 갔는데 냄새가 나냐면서, 그럼 막내가 본 게 진짜 귀신이냐면서, 뭔 귀신이 냄새가 나냐면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말이죠. 처음엔 옆 텐트에서 일행들이 와서는 자냐고 한 잔 더 하자고 그랬대요. 그런데 제가 워낙 이 깊은 잠에 빠져 있으니까 저만 두고 매니저 형님만 옆 텐트로 간 건데, 그리고 한잔하면서 대화들을 나눴다는데요. 시끄럽게 떠들고 뭐고 할 것도 없잖아요. 그냥 조용히 얘기하고 그러니까 만약 산짐승이 내려왔으면 분명 알았을 거라고, 바깥쪽에서 돌아다니는 소리가 날 테니까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도 없었고, 못 들었다고 쳐도 그렇게 짧은 시간에 텐트 안에 들어왔다 나갔다고 텐트 안이 썩는 냄새로 가득 찰 정도면 그것도 이상하고, 다들 멘붕이 온 거죠. 그때 매니저 형님이 제가 있던 텐트를 먼저 접자고 그래요. 그래서 일행들하고 안에 있는 거 다 꺼내는데 다들 헛구역질하고 아주 그냥 난리가 났었죠. 그리고 만약을 대비해서 텐트 하나는 남겨뒀는데 다들 텐트 밖에서 있다가 해 뜨고 산을 내려왔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며칠이 지난 뒤에 그 얘기는 산악회에 다 퍼졌고요. 그 텐트가 매니저 형님 텐트였거든요. 지금은 텐트를 전문적으로 세탁해주는 그 업체들도 많지만 당시엔 그런 곳 찾기가 힘들었거든요. 아마 없었지 싶어요. 그래서 매니저 형님도 직접 텐트를 세척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세척을 했어도 말이죠, 그때까지 그 역겨운 냄새가 빠지질 않더래요. 어쨌든 지금까지도 그게 뭔지는 정확히 몰라도요, 하지만 확실한 거, 그건 절대 제가 꿈을 꾼 것도 아니고 산짐승이 텐트에 들어왔던 것도 아니라는 거.
그때 같이 갔던 일행들도 모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들을 했었으니까요. 특히 그때 제 귀에 가차에 대고 앉자니 하고 말을 하던 그 여자의 차가운 목소리와 그 여자가 풍기던 그 역겨운 냄새는 아직도 잊혀지지 않고 바로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유감지대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진짜 저도 궁금하네요. 텐트 안에서 냄새가 난다면 그게 꿈은 아닐 테고, 산짐승이라면 매니저의 말처럼 텐트 안에 있는 물건들을 가만히 두지도 않았을 테고, 무엇보다 산짐승이 들어왔다 나간 거라며 산짐승 발에 붙은 흙이라도 묻어있든지 하겠죠. 궁금하네요. 뭐였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탐패님들, 산속에 있는 폐가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전 예전에 제가 지나다니는 길에 산속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렇다고 아니라고 하기에도 좀 그런 곳인데, 어쨌든 그런 곳에 폐가가 앉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느낌이 좀 그렇더라고요. 거기 창문에서 누가 쳐다보는 기분도 들고, 하여튼 이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들은 얘기가 거기가 사람이 사는 집이더라는 거예요. 폐가가 아닌 정식으로 사람이 사는. 그런데 불도 켜지 않고 집관리도 안 해서 그냥 폐가처럼 됐더라고요. 그리고 많이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사연이 있으시길래 그럴까 하는. 그리고 눈으로 보이는 겉모습만으로 이렇게 쉽게 판단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사람이든 사물이든 말이죠. 이번 이야기는 일본 괴담 채널에 올라온 사토시의 기묘한 경험담입니다. 그럼 일본인 사연자 사토시의 기묘한 이야기,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건 제 동갑내기 친척과 그 친구들이 겪은 이야기인데 말이죠. 1년 전 여름, 친척이 제가 사는 지방으로 남자친구 2에 여자친구 3이서 여행을 왔었어요. 친척까지 하면 6인 거죠. 친척과 친구들은 오는 도중에 귀신이 요괴니 하는, 지역이 시골이다 보니 그런 귀신이나 요괴도 있지 않겠냐면서 말도 안 될 것 같은 괴담 얘기를 나누면서 왔다는데, 그래서인지 절 만나자마자 흥분을 해서는 뭐 이건 밑도 끝도 없이 이 주변에 심령 스팟 같은 게 없냐고 그런 이상한 걸 물어보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요, 제가 사는 곳이 시골 중에서도 깡촌 시골쯤 되는 그런 마을인데요. 그런 깡촌 시골 마을엔 그런 심령 스폿 한두 곳쯤은 있지 않냐면서, 아는 곳 있으면 소개 좀 해달라면서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지역 사람들은 전혀 접근하지 않는 폐허 건물을 소개해줬죠. 거긴 여름 동안 불량배들이 그 자기들 집합 장소로 자주 이용한다고 소문난 곳인데, 아무래도 사람들이 그렇게 있으면, 불량배라도 사람들이 그렇게 있으면 귀신 같은 건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귀신 나오는 곳을 소개해달라고 했다고 친척한테 진짜 그런 곳을 소개해주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도 친척한테 말할 때 말로는 유명한 그 심령 스팟이라고 말하면서 알려줬죠. 어쨌든 밤까진 저도 친척 일행들하고 이것저것 하면서 같이 놀다가요, 새벽 1시쯤 됐던 것 같아요. 친척 일행들이 심령 스팟으로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저보고도 같이 가자는 거죠. 그런데 제가 어릴 때 이 심령 스팟으로 소문난 곳인데, 거길 동네 형들이 방 강제로 끌고 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진짜로 거기서 구역질에 현기증, 한기까지 느낀 경험을 해서 말이죠. 그래서 친척 일행들이 강하게 같이 가자고 하는 걸 전 강하게 거절했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들은 얘기예요. 모두는 심령 스팟에 대한 그 기대감에 들떠 있었는데요. 숲속에 있는 그 폐허로 이어진 도로에 도착. 거긴 불빛 같은 게 없는 곳이니까 엄청 어두웠겠죠. 막상 도착하니까 들뜬 텐션이 한순간에 식을 정도로 캄캄하고 음침했다고 해요. 하지만 제가 장소를 알려주면서 그랬거든요. 불량배들 같은 것들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제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말이죠, 무서워하긴커녕 오히려 자기들 외에도 사람이 있을 거라면서 더 안심이 된다는 말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거기엔 불량배들 그림자조차 없었고요. 오직 정적만이 흐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조용해도 이게 이상할 정도로 너무 조용했다고 말이죠.
거기가 시골인 이곳에서도 알아주는 시골이거든요. 아주 진짜 불빛 하나 없는 그런 곳. 그러니 달빛만 있어도 밝은 그런 곳인데 산속으로 들어가니까 이게 숲에 둘러싸여서요. 조금 지나서부터는 달빛에도 의지할 수 없었대요. 그래서 건물 앞에 도착해서는 자동차 시동을 걸어두고 전조등도 켠 채로 잠깐 동안 건물을 바라보면서 서 있었다는데 이게 막상 도착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다들. 게다가 자동차 전조등에 비친 그 건물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한기에 소름까지 올라오고 상황이 그렇다 보니 일행 중엔 무서우니까 그냥 돌아가자는 사람도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런 잠깐의 패닉 속에서 친척은 이상하게도 혼자서 텐션이 올라가더래요. 여자들한테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기분까지 더해지고 말이죠. 그래서 폐허 안으로 들어가기로 그렇게 결정한 모양이더라고요. 결국 안으로 들어간 건 사촌이랑 남자 한 명뿐이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4명은 밖에서 기다리기로. 사촌이 들어가서 보니까요, 그 폐허는 밖에서 볼 땐 2층 같았는데 3층으로 만든 건물이었다고 그래요. 정확히는 3층은 창고 용도로 내부에 공간을 따로 만든 그런 2층 반 건물이더라는 거죠. 어쨌든 꽤 훌륭하게 지은 건물이었고요. 2층에는 발코니도 있었다더라고요. 처음에는 바짝 쫄아있던 그 친척도 자기가 들고 온 그 손전등을 비추면서 건물 여기저기를 보다 보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익숙해져서요, 두려움도 사라지고 자신감도 붙더래요. 그래서 좀 더 안쪽으로 해가면서 결국엔 건물 전체를 다 보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건물 안에는 제가 말한 것처럼 불량배들의 그 집합장소답게 속어로 쓴 한자 낙서라든지 서툴게 도라에몽이 곳곳에 그려져 있었고요. 그땐 그런 것들도 공포심이 사라지는데 도움이 되더래요. 그리고 거친 폐허 안을 다 돌아보고는 그 2층에 있는 발코니 있잖아요. 그 발코니로 나가서 밖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제 까불대면서 여기 아무것도 없다라든지 아무것도 안 나온다라든지 하나도 무섭지 않다라든지 뭔가 이런저런 그런 말들을 했다는데, 그런데 그때 친구들이 뭐라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무슨 동작을 하는데 차 전조등 불빛 때문에 눈이 부신 것도 있고 그 엔진 소리가 시끄러워서요, 뭐라고 그러는지도 무슨 리액션을 하는지도 그게 정확하게 전달이 되지 않더래요. 그래도 그때까진 심각할 게 없으니까 같이 들어간 친구랑 히히덕거리면서 밖으로 나왔다는데, 나오면서 굉장하다느니 용기가 충만하다느니 이런 얘기를 들을 생각에 괜히 으쓱해지기도 하고. 그런데 친척하고 그 친구를 본 밖에 있던 친구들, 여자친구 셋은 고개를 숙이고 울먹이고 있었고요. 남자친구 하나 있잖아요, 들어가지 않고 여자친구들하고 있던 그 친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는 그냥 봐도 겁에 질린 그런 얼굴인 거죠. 그 상태로 어버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심상치가 않잖아요, 분위기가. 그래서 친척이 뭔 일이 있었냐면서 그렇게 물어보니까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남자친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도 더듬어가면서 조용히 말하더래요. 너네들이 2층 베란다에서 나와서 자기들 보면서 손을 흔들고 있을 때 그 뒤에 희고 희미하게 빛나는 여자가 서 있었다고. 그런데 그때 친구가 그 얘기를 한순간 말이죠, 자동차 시동이 푸르륵 하는 소리를 내면서 자기가 혼자 꺼지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달빛조차 들지 않는 폐허 앞에서 친척 일행들은 울면서 비명을 질러대고 아주 그냥 다들 패닉에 빠져들어서는 그 전원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차 안으로 뛰어들어갔고요. 그리고 친척은 자동차 시동을 다시 걸려고 하고. 그런데 이런 상황이면 뻥하잖아요. 당연한 듯 자동차 시동은 걸리지 않더라는 거죠. 게다가 전조등까지 나갔으니 이건 모두는 자기 무릎에 얼굴을 파묻듯이 그런 자세로 울고 막 떨면서 용서하세요라든지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각자 계속 되풀이하면서 빌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5분 정도 지났으려나? 이번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자동차 시동이 자동으로 걸리더래요. 아무것도 손을 댄 게 없는데 말이죠. 그래서 그대로 울부짖으면서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게 운전을 해서 거기서 도망쳐 돌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모두한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형들한테 끌려갔었던 그 옛 생각도 나고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폐허에서 돌아온 친척한테 불려나가서 한밤중에 주차장에서 반 미치광이처럼 보이는 남녀 6사람한테 이유도 모른 채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는 거, 그게 친척과 일행들이 경험했다는 것보다 더 무섭더라고요.
도대체 나한테 왜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말이죠. 사토시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건물 안에 있었다는 여자가 귀신이라면 이게 지방령이겠네요. 그런데 제가 지방령이라는 것도 괴담록하면서 알게 됐거든요. 그전엔 진짜 지방령이 뭔지 수살기가 뭔지 이런 거 모르고 살던 사람이었는데 아니까 무서워져요. 몰랐을 땐 뭐지 싶다가 끝나는데. 그리고 일본은 산속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말이죠. 얼마 전에 또 하산하던 남자 하나를 그 곰이 물고 가서 나중에 안타깝게 그 시신으로 발견됐다는데 하체가 심하게 훼손됐다고 그러고요. 일본은 확실히 곰하고 관련된 그런 인명사고가 많잖아요. 귀신도 귀신인데 그렇게 곰이 있고 그런 산속을 한밤중에 들어간다는 게 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전에 밤에도 입산이 그 가능한 산에 혼자 들어갔었는데 거기가 랜턴이 없어도 환하거든요. 빛이 아예 없으니까 그 달빛만으로도 진짜 환한데 그래서 랜턴을 가지고 가지만 사용은 하지 않는. 그런데 앞쪽 숲에서 뭐가 부스럭거려요. 그런데 뭔지 보이지는 않아. 저도 그게 뭔지 모르니까 조용히 몸을 낮췄죠. 그리고 호흡도 죽이고 가만히 쳐다봤어요. 멧돼지더라고요. 전 천천히 주변을 봤어요. 어디로 올라가고 어디로 피해야 하나 하고 그러다 녀석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절 보더니 그냥 가요. 땡큐죠. 속으로 얼마나 다행이다 싶었는지. 그리고 며칠 지나서 멧돼지 출몰한다고 현수막 붙고 입산 금지. 그들은 밤에 절대 혼자서는 산에 가지 않고. 그런데요, 밤낚시하다가도 멧돼지를 볼 때가 있거든요. 물가에 내려와서 물 마시다가는 그런 멧돼지. 이때 물속에 있으니까 안전하겠지 하고 멧돼지 놀리면 진짜 골로 갈 수 있다는 거. 멧돼지는 수영을 엄청 잘한다는 거. 그냥 혹시나 해서 알려드리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산속에서 멧돼지라든지 곰을 만나는 거랑 귀신을 만나는 거랑 둘 중 어떤 게 더 무섭고 떨릴 것 같으세요? 전 귀신보다는 곰이나 멧돼지 쪽일 것 같은데 말이죠.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